자, 이번 시간부터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집합과 명제단원의 문제를 좀 풀어갈 텐데요. 문제 적응력을 좀 높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운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항상 미리 풀어와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 꽤 길게 영상 촬영이 이어질 것 같아요. 어, 여기 나오는 문제들의 수준이 꽤나 높습니다. 뭐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평균 정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문제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라는 집합은 n과 서로서인 자연수들을 모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집합 A2, A4, A6가 있는데 그러면 이 각각은 2와 4와 6과 서로서인 자연수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A2 집합은 2와 서로서인 것들이라고 하면 2의 배수가 아닌 것들을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홀수들의 집합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입니다. A4는 숫자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2의 배수들은 가져오면 안 되죠. 그러면 역시 홀수들의 집합이 될 거예요. 그러면 A6의 경우는 6이라는 숫자가 2와 3의 곱이기 때문에 2의 배수도 아니어야 하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하는 숫자들이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1, 5, 7, 11 이런 숫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집합 A2와 A4는 서로 일치합니다. 그 다음 A6는 이 A2나 A4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는 원소 1부터 6까지 사이의 자연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집합 A의 부분 집합 X가 몇 개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 X에는 원소가 3개가 있어요. 그 다음 X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숫자와 가장 작은 숫자의 차이는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만큼 차이 나는 숫자는 1과 4, 2와 5, 3과 6 이렇게 세 가지 세트가 만들어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1과 4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하나의 원소는 5와 6에서는 가져올 수는 없고요. 2 또는 3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 가능한 세트는 3개, 그 각각에 대해서 1, 4를 택했을 때는 2 또는 3, 2, 5를 택했을 때는 3 또는 4, 3, 6을 선택했을 때는 4 또는 5, 각각에 대해서 2가지씩이 생기기 때문에 모두 6가지의 집합을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답 역시 4번입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A는 36의 양의 약수들의 집합이에요. 36의 양의 약수는 1, 2, 3, 4, 9, 9가 아니고 6이죠. 여긴 지우겠습니다. 6 곱하기 6이 36이에요. 6. 그럼 4, 9, 36, 3 곱하기 12, 2 곱하기 18, 1 곱하기 36. 자, 이렇게 9개의 원소로 구성이 된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X를 찾아낼 겁니다.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보면 X는 A의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은 아니에요. 두 번째, X의 모든 원소의 곱은 짝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가 된다는 것은 원소가 홀수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배제시키면 된다는 거죠. 홀수로만 구성이 된다. 즉 홀수인 원소를 찾아보면 1, 3, 9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1이나 3이나 9로만 구성이 된 부분집합만 제외시키면 되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 개수가 9개니까 2의 9제곱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공집합을 빼야 돼요. 요만큼. 여기서 홀수로만 구성이 되는 부분집합 1, 3, 9로 즉 3개의 원소로만 구성이 되는 부분집합인데 역시 공집합을 빼면 이제는 모든 원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인 집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은 소거될 테니까 2의 9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빼면 되죠. 512에서 8을 뺀 값 총 504개만큼의 집합을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어느 학급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mp3 플레이어 소지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모임을 집합 A라고 하고 mp3 플레이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모임을 집합 B라고 합시다. 둘 다 없는 학생이 3명이 있다 했죠. 자, 전체 학생 중에서 둘 다 없는 학생이 3명. 그러면 A와 B에 동시에 속한 학생,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는 학생이 30명에서 3명을 뺀 27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질문은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는 학생 수를 구하세요.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A 합집합 B에 속한 원소는 27입니다. 우리가 찾는 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는, 자, 여기 학생을 X명이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는 동시에 속한 학생인데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학생이 25명이니까 여기는 25-X가 되겠죠. 그럼 mp3 플레이어 가지고 있는 친구는 15명이니까 15명에서 25-X를 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부분에 들어간 학생들의 수는 10명에서 25를 빼고 X를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영역에 속한 숫자들을 다 더하게 되었을 때 그 합이 27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25-X 더하기 10-25 더하기 X, 앞부분은 25고요 10을 더하면 35, 25를 빼고 나면 결국은 10 더하기 X가 되는데 이 값이 27이 됩니다. 지금 숫자 하나 잘못 썼죠? 여기가 15가 아니고 10이 아니고 이게 15가 되었어야 돼요. 15. 여기 틀렸습니다. 15입니다. 따라서 X는 12가 될 거예요. 12명이다.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그리고 집합 C는 A, B로 구성이 되는 집합이에요. 집합 C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에서 스몰 m을 뺀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집합을 A, B 집합을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서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볼게요. 첫 번째 A 집합을 보면 y는 x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요. 포물선을 그리고 이 포물선에서 y값이 함수값보다 더 큽니다. 함수값보다 크면 위쪽 영역을 의미하죠. 자, 이 위쪽 부분이에요. 여기 이런 쪽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집합 B는 y가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두고는 이때 y축과 만나는 값이 이게 4가 되죠. 그러면 y는 x제곱과 만나는 x성분은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작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한 영역이 어디냐? 노란 색깔로 칠해보면 이 부분을 뜻해요. 포물선의 위쪽에 있고 직선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영역, 여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합 C를 살펴보면 집합 C의 경우는 y에서 x를 뺀 값인데 이건 뭔가 하면 A와 B의 공통 영역이에요. 지금 왜 노란 색깔로 칠했냐? 요 A 교집합 B 때문에 색깔을 칠한 거거든요. 자, 여기에 속한 점들 중에서 y 값에서 x 값을 뺀답니다. 그러면 이때 y-x는 어떤 값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 값을 k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y는 x 더하기 k라고 하는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요 k 값이 바로 y-x니까 요 k의 최대값이 라지 m이고 최소값이 스몰 m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역을, 노란색 영역을 지나갈 수 있게 직선을 그릴 겁니다. 직선 색깔을 좀 바꿔서 그려볼게요. 녹색으로. 자, 맥시멈이 되는 상태, 미니멈이 되는 상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최대값을 가질 때 요 y가 k가 x절편이기 때문에 1번 직선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1번 직선은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m은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다. y가 4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형태에서 가져온 겁니다.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라지 m은 6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스몰 m을 구할 텐데 스몰 m은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을 찾아야 돼요. 접할 때죠. 접할 때. 그래서 y는 x제곱하고 y는 x 더하기 k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찾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이 된다. 이걸 이용할 수 있겠죠. x제곱은 x 더하기 k와 같다. 이항하고요. 자, 이게 판별식이 0이 된다. 또 다른 말은 완전제곱식이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판별식 이용해도 되고 완전제곱 형태를 이용해도 됩니다.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k 곱한 값이 1 플러스 4k인데 이 값이 0이 될 때예요. 그럼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아, 스몰 m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따라서 라지 m과 스몰 m의 차이는 6에서 4분의 1을 더하면 되니까 4분의 25가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6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문제 6번. 집합 A의 원소가 4개가 있는데 그 집합 안에 집합도 들어있고 또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또 원소고 다양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헷갈릴 겁니다. 이전에 수업 시간 중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 봅시다.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인 건 맞죠? 이건 맞고요. 두 번째, 공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이 A의 원소이다. 지금 보면 여기 두 번째 원소잖아요. 니은도 맞죠? 세 번째,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건 네 번째 원소예요. 네 번째 원소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여기 원소로서 포함된다. 그 다음은 공집합과 원소 1과 원소 2를 갖는 부분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인데 이 2원소를 보면 A에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리고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원소이지 2는 없어요. 이건 틀렸어요. 그 다음 1과 세 번째 원소죠. 네 번째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 미음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디귿, 니은, 디귿, 미음 4번이 답이에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A는 1, 3, 5, 7, 9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들의 원소 총합을 구하랍니다. 그럼 원소 2개짜리는 총 몇 개 나오느냐? 조합의 수로 따지면은 5 콤비네이션 2예요. 이거 10개가 나올 겁니다. 이미 배웠죠? 근데 이걸 차례대로 쓰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이렇게 봤을 때 1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 몇 개 있느냐? 1, 3, 15, 17, 19 4번 들어가죠. 3을 원소로 갖는 경우도 31, 35, 37, 39 4번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1, 3, 5, 7, 9 각각의 원소가 모두 4번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소들의 총합은 1, 3, 5, 7, 9가 모두 다 4번씩 들어가요. 1, 3, 5, 7, 9의 합은 평균이 5니까 이건 5 곱하기 5와 같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100이 됩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원소 1, 2, 3, 4, 5를 갖는 집합. A는 원소 1, 2를 갖고 B는 원소 1, 3, 5를 갖는 집합이에요. A 합집합 X가 X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A가 X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거죠. A는 X의 부분집합이다. 두 번째, B차집합 A와 X의 공통부분은 5가 되는데 자, B차집합 A, B에만 속한 원소를 가져와요. 지금 A와 B의 공통의 원소는 1이죠. 그러니 3, 5를 갖는 집합과 집합 X는 공통적으로 5를 갖습니다. 이 말은 3이라는 원소는 3은 X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찾는 X는 뭐가 있느냐? 그럼 다시 봅시다. 3은 원소로 가져서는 안 돼요. 3은 가져오면 안 돼요. 5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집합 X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갔습니다. A에 속한 원소가 1, 2니까 1하고 2는 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5개 원소 중에서 1, 2, 3, 5는 있다 없다가 명확하게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4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알면 되죠. 4가 포함되는 경우, 4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2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9번입니다. 자, 두 개의 문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집합 A와 집합 B가 있는데 A와 B가 공통인 부분이 없대요. 공통인 원소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A에 속한 원소들은 이건 수직선상에 그려서 좀 나타내 봐야겠네요. K라는 원소가 있고 K 플러스 2라는 원소가 있어요. 요 사이 영역이에요. B는 K-1이니까 금방 구했던 이 A 영역에서 K보다는 조금 왼쪽에 있죠. 여기 K-1이 있고요. 그 다음 2K-1이 있는데 2K-1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예요. 최대. 이게 2K-1이 이 정도 있어도 되지만 점점 앞으로 접근해서 K 위치까지 가버려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그래도 공집합이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공통인 부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최대가 되는 때가 언제냐? 이 2K-1이 K하고 같아질 때예요. 그러므로 K와 2K-1이 일치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K가 1이 될 때죠. 자, 최대값이 1이에요. 여기는 이제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이렇게 된다. 두 번째, 문제 2번. A는 12하의 자연수이고요. 그 부분집합 B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랍니다. 2n-1의 형태예요. 자, 이것하고 서로서인 집합 개수가 몇 개일까? 집합 B와 서로서인 거 찾는데 이 집합은 어떤 거냐? 봅시다. 1부터 대입하면 1, 2를 대입하면 3, 5, 7, 9, 6 대입하면 11이죠. 그런데 A의 부분집합이라 했으니까 더 이상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합 B는 1, 3, 5, 7, 9예요. 자, 그렇다면 집합 B와 서로서인 것은 1, 3, 5, 7, 9를 갖지 않는 집합이죠.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원소는 2, 4, 6, 8, 10, 5개가 있기 때문에 2의 5제곱개만큼의 부분집합이 집합 B와 서로소가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문제 10번입니다. 전체 집합 이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한답니다. 자, 이 식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 텐데 여기 밑줄 그은 부분식을 이걸 1번식이라고 할 거예요. 1번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1번식은 A 교집합 B 합집합, 뒤쪽은 A차 집합 B인데 A차 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고쳐 쓸 수 있죠. 그 다음 이 식은 분배 법칙을 쓰면 A 교집합 B 합집합 B 여집합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가 둘 다 교집합이니까. B 합집합 B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이건 A 교집합 전체 집합이에요. 그럼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이건 A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이 A예요. 자, 그러면 왼쪽 이만큼 좌변 전체를 2번이라고 합시다. 2번은 뭐가 되냐? 1번이 A니까 A 교집합 B인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A 교집합 B가 A가 된대요. A 교집합 B가 A가 된다. 기본적으로 A 교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반대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지금 등호가 성립하려면 A가 A 교집합 B에 포함이 돼야 된다.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봅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그러면 A 교집합 B는 여기인데 이거랑 A가 똑같답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 부분은 이건 없는 거죠. 여기가 없다. 즉 A가 B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걸 만족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물어요. 자, 그리고 찾아보면 1번이죠. A차 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것.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A 합집합 C, B 합집합 C는 A, B 교집합 C는 -1과 0 사이. 자, 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등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각각에 대하여 좀 영역을 좀 봅시다. A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A의 경우는 이건 x-2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항상 성립하죠. A는 전체 집합인 거예요. A는 전체 집합이다. 다음 두 번째, 집합 B를 보면 집합 B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큽니다. 그럼 B집합을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니까 큰 값보다는 크고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돼요. 집합 C는 A, B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사이 범위가 되겠죠. 방정식 두 근의 사이가 될 거다. 자, 이걸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B와 C의 합집합은 A 전체가 된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C는 0과 3 사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집합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색깔을 좀 달리해서요. 집합 C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B와 C의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적어도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것까지는 집합 C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만큼은 최소한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 이걸 더 오른쪽으로 밀어가도 상관은 없을까요? 만약에 집합 C가 더 많은 값을 가져버리면 이 정도의 공통 부분으로 끝나지 않겠죠. 따라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겁니다. 집합 C의 양 끝쪽이 마이너스 1하고 3이 되는구나. 즉, 이 말의 의미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a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a, b의 곱은 6이 되겠죠. 1번이 답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12번.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자연수 k의 배수 집합을 nk라고 합니다. 그러면 n8은 8의 배수의 집합, n12는 12의 배수의 집합이죠. 이 둘에 대하여 합집합을 구했어요. 도대체 합집합은 뭐냐? 그러면 8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8의 배수는 2를 3개, 12의 배수는 2가 2개, 3 하나니까 적어도 이 K에 해당되는 것은 8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2 3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3이니까 3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할까요? 8의 배수를 품고 있다는 말은 4의 배수이거나 2의 배수이다. 1의 배수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가 3개, 이쪽은 2가 2개니까 적어도 4의 배수면 되겠죠. 4의 배수, 2의 배수, 1의 배수. 그 다음 뒤쪽은 3이니까 3이 있고 없으면 없는 걸 가져오게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4의 배수 중에서도 4, 8, 12, 3을 갖잖아요. 배수인 것을 갖죠. 그렇다면 이 포함 관계에서 뜻하는 것, 이 합집합의 의미는 뭐냐? 2의 세제곱과 2의 제곱 곱하기 3의 뭘 가져온다? 그 중에서 공약수를 가져온다. 합집합은 공약수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둘의 공약수가 1, 2, 4가 있습니다. 1, 2, 4가 있는데 그 중에 최대값을 가져오라 했으니까 4가 되겠죠. A는 4예요. 두 번째,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통이에요. 이거 공통이라고 하면 이제는 알겠죠. 위에 것이 공약수니까 아래쪽은 공배수가 되겠죠. 이건 12의 배수, 12, 24, 36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 가져와라. 12죠. B가 12. 따라서 A 더하기 B는 1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게 등호는 아니에요. 등호는 아닙니다. 아래쪽은 요 첫 번째 12의 배수를 가져오면 이건 일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등호는 아니고 이게 포함관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끔씩 이게 등호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이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에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 뺀 걸 이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렀어요. 대칭 차집합 성질 중에 옳지 않은 걸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A, B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어요. 이 영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1번은 당연히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참이에요. 자, 이건 잠깐 지우고 틀린 걸 동그라미 합시다. 이건 참. 두 번째, A와 공집합에 대해서. 그러면 A 합집합 공집합이니까 A죠. 거기서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니까 빼면 A가 되죠. 이것도 참이에요. 다음, A 합집합 A 여집합은 이건 전체 집합인데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다. 이거 참이죠. 네 번째, A 합집합 전체 집합이면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전체 집합이면 A가 되니까 이건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야 됩니다. 아, 4번이 틀렸구나. A와 A의 대칭차 집합은 공집합이다. 이건 알 수 있죠? A에서 A, A 교집합 B도, A 교집합 A도 A. 이건 공집합이 돼요. 자, 대칭차 집합의 성질은 좀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14번으로 건너갑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원소 개수가 15개. 요 뒷부분은요, 이건 B차 집합 A예요. 이건 13개. 이하 부분은 이건 대칭차 집합이에요. 대칭차 집합.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요 B에만 속한 원소가 여기가 13개가 있답니다. A에 속한 원소는 15개래요. 근데 대칭차 집합 원소가 20개라는 말은 A에만 속한 게 7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속한 것은 15개에서 7개를 빼면 되니까 여기는 8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식이 만족된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좌변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좌변을 봅시다. 좌변은 A 합집합 B 교집합 B 차집합 A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죠. 이거 전체에 대한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뒤쪽은 다시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죠. 지금 위치를 바꿨어요. 교집합은 합집합이 됩니다. 지금 드모르간 법칙 쓰는 거예요. 그리고 B의 여집합이에요. 자, 이 모양을 보면 분배 법칙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죠. A 합집합, B 교집합, B 여집합. 그런데 B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잖아요. 이건 A 합집합, 공집합, 결국은 좌변이 A입니다. 그럼 결론이 이렇게 되죠. A는 A 교집합 B가 된다. 이거 앞에서 했잖아요. 앞에서 A가 B의 부분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자,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이 A에만 속한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약간 희미한데 여기에요. 자, 지금 동그라미라고 하는 뭔가 연산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이거 또 다시 대칭 차집합 의미하죠. 대칭 차집합인데 집합 3개짜리 지금 형태에서 이 그림이에요. 도대체 어떤 대칭 차집합일까?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한번 그려보면 되긴 되는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빠져있는 부분이 AB 공통인 부분, BC 공통인 부분이에요. 그럼 B가 걸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B가 걸려있다는 말은 A에 속하거나 C에 속하는 것 중에서 B에 걸려있는 걸 뺐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A에 속해 있거나 C에 속해 있는 것 중에서 B와 공통인 걸 덜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3번인 걸 한 번에 알 수 있죠. 자, 다음 17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문제 17번.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 자연수 집합, 그 배수 집합 이야기를 할 때 포함 관계로 설명했는데 이렇게 등호 나오면 좀 애매하다 했죠.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요거 가만히 살펴보면 2의 배수 집합과 3의 배수의 공통이면 이건 6의 배수예요. 6의 배수가 된다. 6의 배수 집합과 12의 배수 집합인데 12의 배수는 6의 배수에 완전히 포함돼 버리죠. 12의 배수는 6의 배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6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합집합은 이건 명확하게 6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L은 6의 배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18의 배수와 108의 배수의 합집합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 108을 잠깐 보면요. 이거 108은 18로 나누면 이게 48하고 60하고 이거 둘 더한 값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108이 6 곱하기 18이죠. 그래서 이 합집합 부분도 요 숫자가 나머지 하나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이건 18의 배수예요. 교집합. 뒤쪽 24와 96. 24 곱하기 4가 96이니까 이 뒤쪽도 명확하게 24의 배수죠. 그러면 이제 교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교집합은 18의 배수이기도 하고 24의 배수이기도 한 걸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이게 등호가 돼버리면 이건 최소 공배수가 된다고요. 그럼 최소 공배수 찾아봅시다. 18과 24 6으로 나누면 3하고 4가 되죠.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6, 3, 4의 곱이니까 m이라고 하는 건 12 곱하기 6, 72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뒷부분입니다. 자, 뒤쪽은 18과 36 요건 명확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36하고 24는 이건 배수가 아니에요. 이게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느 하나로 집합을 분명하게 만들어낼 수 없어요. 최대 공약수 이렇게 말 못한다 했죠. 최대 공약수가 등호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포함되는 관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래서 이 경우는 조금 문제를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하면 36 배수 합집합 18의 배수 교집합 뒤쪽이 36의 배수 합집합 24의 배수예요. 그러면 분배 법칙을 쓰면 36의 배수 합집합 18의 배수 교집합 24의 배수 이렇게 되죠. 지금처럼 나타낸 이유가 18하고 여기 2가 있잖아요. 그럼 36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거 36의 배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뒷부분은 18과 24의 이거 최소 공배수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 18이 있고 여기 24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건 36의 배수가 되죠. 이건 36의 배수. 그냥 명확하게 해봅시다. 18과 24 여기 이미 나눴네요. 그러면 이거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최소 공배수가 이거 72였죠 위에서. 그러니 36의 배수와 72의 배수의 합집합이에요. 이번에는 36이 72의 배수니까 이건 A36이더라 N이 36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L, M, N을 더하면 108에 6을 더했으니까 114가 될 거예요. 조금 까다롭죠 이런 문제는.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A, B, C, D 포함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포함관계. A는 B에 포함된다. B는 C에 포함된다. C는 D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건 A는 D에 포함이 된다. A가 B에 포함이 되고 B는 C에 포함이 되고 C는 D에 포함이 돼요. 그럼 A는 D에 포함되죠. 맞아요. A가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되고 C는 D에 포함되고 위쪽 그림인데 D가 A에 포함된대요. 그러면 D가 A하고 같아져야 되죠. 그러면 A와 D가 같아져야 되니까 A, B, C, D가 모두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A는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되고 C는 B에 포함된다. 요 가운데 부분은 이게 B, C가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C도 B로 고치면 되겠죠. A는 B에 포함이 되고요. B는 C하고 같고 이건 다시 D에 포함이 돼요. 그럼 A하고 D가 같지 않다? 같을 수도 있잖아요. A, B, C, D 모두 같아도 되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2번입니다. 19번 볼게요.
19번 두 집합 A, B를 A는 i의 n제곱인데 n은 자연수예요. i는 허수 단위고. 그러면 n이 1이면 i, 2면 마이너스 1, 3이면 마이너스 i, 4면 1. 이거 순환되죠. A는 이렇게 원소 4개가 있더라. 다음 집합 B는 X는 루트 Y인데 Y가 실수래요. 어떤 실수를 가져왔을 때 찾는 건 A차 집합 B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A에만 속한 걸 찾아내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실수 가져와서 이 위쪽 4개 원소 중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느냐예요. 이 4개 중에. 자, I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Y가 마이너스 1이면 실수. I. 그렇기 때문에 I는 버려야 된다. 마이너스 1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지금 요 모양에서요. 루트 Y에서 Y가 양수이면 루트 Y는 양수예요. 그렇죠? 두 번째, Y가 0이면 이 루트 Y는 0이에요. 세 번째, Y가 음수이면 이 루트 Y는 이건 허수예요. 근데 허수인데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허수예요. 이건 못 이거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들어갈 수 있겠네. 있어야겠네. 마이너스 i, 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그렇죠. 1은 루트 1이 1이잖아요. 그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A차 집합 B에 속한 원소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제 19번까지만 풀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0번부터 해서 뒤쪽 20개씩 잘라서 풀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